이 이야기는 실제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고합 521을 바탕으로 극적 재미를 위해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2000년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한 여자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천사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쁜 외모에 나긋나긋한 말씨,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 누가 봐도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민숙 24세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악마라는 것을. 2000년 7월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민숙의 남편 이 씨가 집에서 넘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 눈이 이상해.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단순히 넘어진 것 치고는 눈 부상이 심각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남편 눈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어민숙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가 그녀의 연기에 속았습니다. 2주 후 남편의 눈에서 다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왜 계속 악화되는지 모르겠네요. 의사는 의아해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양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어민숙은 실명한 남편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힘들다며 남편 몰래 보험을 3개나 들었습니다. 사망 시 3억 원, 실명 시 1억 5천만 원. 2000년 12월 남편은 또다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에서 뜨거운 기름에 얼굴을 데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댁 식구들은 의아해했지만 어민숙의 눈물에 의심을 거뒀습니다. 2001년 3월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쌓이는 다발성 장기출혈.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민숙은 남편이 장례식에서 통곡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가 이렇게 슬퍼하다니 정말 남편을 많이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어민숙은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2002년 7월 어민숙은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임씨 32세.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과부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전 당신이 좋아요. 불과 2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임씨의 누나는 걱정했습니다. 동생아, 너무 급한 거 아니야?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없잖아. 누나, 걱정 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전 남편도 지극정성으로 돌봤대. 2002년 11월 임씨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전치 4주의 허리 골절 진단. 어민숙은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원 중인 남편이 갑자기 어민숙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씨는 나중에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 여자가 강제로 임신을 하려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달 후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허리 골절이 눈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민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임씨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4개나 들었습니다. 2003년 1월 임씨는 퇴원했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됐지만 다른 한쪽은 괜찮았습니다. 어민숙은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한쪽만 실명했네. 양쪽 다 실명시켜야 하는데. 2003년 4월 임씨의 왼쪽 눈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눈이 아프고 이상해. 병원 가봐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인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집에서 다친 적 없는데. 어민숙은 당황한 척했습니다. 한 달 후 임씨는 양쪽 눈이 모두 실명됐습니다. 어민숙은 보험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3억 원을 받으려면 죽여야 해. 2003년 8월 어민숙의 어머니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인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잘 지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어민숙은 어머니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차를 마신 어머니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눈이 안 보여. 어머니는 양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눈에 뭔가 날카로운 물체로 찔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어민숙은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 어민숙은 어머니 앞으로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4년 5월 오빠가 여동생 집을 방문했습니다. 인수가 엄마 눈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사고였어? 오빠 나도 모르겠어. 정말 무서워. 어민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네가 힘들었겠구나. 미안해. 술 한잔 하자. 어민숙은 오빠에게 술을 따라줬습니다. 술을 마신 오빠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오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눈이 타들어가. 오빠는 양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의사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염산 같은 강산에 노출된 흔적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민숙은 부인했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수가 설마 너가 그런 거 아니지?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한테 왜 그래? 오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민숙은 오빠 앞으로 보험금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4년 11월 두 번째 남편 임씨가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원인 불명의 다발성 장기 손상. 첫 번째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어민숙은 장례식에서 통곡했습니다. 여보, 왜 나를 두고 가요? 시댁 식구들은 어민숙을 안쓰러워했습니다. 두 번이나 남편을 잃다니 정말 불쌍해. 어민숙은 보험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보험금 총액 5억 9천만 원. 하지만 어민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5년 1월 어민숙은 전세로 살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 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은 어민숙은 자신의 아이를 돌봐주던 가사도우미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친절하게 어민숙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설 명절이 다가오자 가사도우미가 말했습니다. 인숙 씨 미안한데 명절 전에는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어. 어민숙은 분노했습니다. 2005년 2월 1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자녀들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화로 의심이 됩니다. 가사도우미는 화상으로 고통받으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CCTV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어민숙이 병원 복도에서 석유통을 들고 있는 모습. 그녀는 가사도우미가 입원한 병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 여자 또 불을 지르려고 한 거야? 병원 직원이 어민숙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어민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2명 사망, 어머니, 오빠, 두 번째 남편 모두 실명, 모두 어민숙과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 그리고 모든 피해자에게 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액 5억 9천만 원. 경찰은 과거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어민숙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돈을 훔쳐 강제 전학,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신용카드 절취, 아버지 사망 후 통장에서 돈 무단 인출. 그녀는 이미 10대 때부터 범죄자였습니다. 2005년 4월 어민숙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담당 형사 5구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첫인상은 범죄자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 형사는 연예인을 많이 봤지만 저런 미인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의 악마였습니다. 어민숙은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을 사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실신한 척 연기도 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그녀는 정상이었습니다. 아니, 정상 이상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만점은 40점, 30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진단됩니다. 어민숙의 점수 40점, 만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사이코패스 테스트 만점을 받은 최초의 사례. 범죄심리학 교수 이수정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타인을 도구로만 봅니다. 200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어민숙은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2명을 살해하고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시켰으며 가사도우미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사망자 3명, 실명 5명을 포함한 부상자 7명. 보험금 수령액 5억 9천만 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누나가 증언했습니다. 제 동생은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저 여자는 동생을 죽였어요. 보험금 때문에. 저는 저 여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어민숙은 무표정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편들을 살해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사고였습니다. 두 번 다 사고였습니까? 네. 재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체계적으로 살해하고 실명시킨 냉혹한 범죄자입니다. 그녀는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들을 도구로만 봤습니다.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절대 교화될 수 없습니다. 사형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정상 참작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2006년 2월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5년간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남편 2명을 살해하고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시켰으며 가사도우미의 남편을 살해했다. 피고인은 사이코패스로 진단됐으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사랑했으나 피고인은 그들을 도구로 이용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어민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 가족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누나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앞에 있으면 죽이고 싶어요. 어민숙은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2026년 기준
21년째 수감 생활. 그녀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거의 끊었습니다. 한 번은 담당 형사 오우군이 면회를 갔습니다. 그녀는 속옷과 칫솔을 요청했습니다. 오 형사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싼 제품 말고 브랜드 속옷을 보내주세요. 오 형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교도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어민숙은 받은 물건을 다른 재소자에게 모두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도 착한 사람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는 개념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SBS 푸른 바다의 전설, 오시엔 작은 신의 아이들, 오시엔 타인은 지옥이다. 모두 어민숙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사이코패스는 타고난 뇌 구조의 문제입니다.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화도 반성도 불가능합니다. 둘째, 어떻게 사이코패스를 구별할 수 있는가? 어민숙처럼 외모가 아름답고 말씨가 부드러운 사람도 사이코패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이코패스는 사람들을 속이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연기합니다. 진심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셋째, 보험금 살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보험회사는 지금 더 철저히 조사합니다.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수상한 사고 패턴, 이런 것들을 감지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심하세요.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주변을 살피세요. 가족이나 친구가 이상한 사고를 당했다면 의심해 보세요. 셋째, 보험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당신 몰래 보험을 들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어민숙의 피해자들은 모두 그녀를 믿었습니다. 남편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그녀를 가족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죽이고 실명시켰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어민숙 사건은 그 끔찍한 답을 보여줍니다. 그 판결문이 알고 싶다. 오늘은 사이코패스 만점을 받은 연쇄 살인마 어민숙의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법정 이야기를 발굴하고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